갑자기 비가 마구 오시더니 또 다시 또 갰어요. 근데 이런 날씨는 정말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날씨라고 해요. 하고 오늘 주제도 또 딱 그거에 맞는 주제인데 우리 아직 1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아직 화면 안 켜신 분 있으시면 화면 한번 켜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분 강의를 잼 베이비 반에서 들었는데 와 정말 강의 잘하세요. 전 듣다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갖고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 강의인데요. 부산에 계신 황정원 리더님께서 이스프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정원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잠깐만요. 유튜브 링크가 떴는데요. 제가 이거 빨리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돼서 잠깐 1분만 시간 주세요. 이분 사업도 열심히 하시니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보내고 있어. 강의하다가 지금 잠깐만요. 오늘 제가 강의한다고 막 광고를 해놔가지고 됐어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면 공유할게요. 자, 보이시죠? 이제 공유 잘 됐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오늘 제가 이스프링 강의 주제를 맡았는데 저녁에 잼베이지 강의는 저번에 인사하고는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프링 지금 딱 8월에 딱 필요한 우리 아이템인데 제가 오늘 어떻게 풀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왜 마셔야 되나? 어떤 물을 마셔야 되나? 그럼 왜 이스프링인가? 그래서 조금 군더더기 빼고 딱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오늘 물 얼마나 마셨습니까? 아마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 떠놓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들을 중심으로 조금 핵심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 제가 읽기도 했고,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들한테조차도 저는 이 책들에 나오는 부분들로 왜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될지, 이스프링을 또 써야 되는지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스프링 강의를 오늘 진행할 자격이 있는가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저 스스로 판단은 할 자격이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가족들을 필요해서 제 아는 지인들 이스프링 정수기를 전달한 사람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근데 그 과정들은 쉽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정수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감사한 선물이 들어오죠. 그 정수기 필터라는 PB 선물이 들어오는데요. 1년이 지난 뒤에 그 필터들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무 비싸다. 이제 1년 뒤에 필터를 막상 가려고 했더니 25만 8천 원이 목돈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얼음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물 안 나오고 또 그런 불편함들이 처음 정수기를 필요해서 넣을 때랑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우리가 뉴스에서 터지는 물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할 때 되어서 나 이거 안 바꾸면 안 될까 하는 얘기들은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분들하고 오랜 시간 정수기를 이렇게 쭉 쓸 수 있었냐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저 책들을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근데 저 책 중에 기적의 물질이라는 책은 한번 사가지고 읽고 소비자들하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들 중에 정말 물이라는 거는 신비한 물질이거든요. 정말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녹이고 잘 섞이는 성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물은 온갖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설탕이 들어가서 녹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잘 녹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우에서 세제 없이 하는 그 세탁기가 아마 나온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뭐 계속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냇가에서 그냥 물로만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그냥 빨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그 때를 녹이는 성질, 그리고 기름을 녹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또 녹인다는 거죠. 무엇을 녹이냐? 우리 몸속의 피를 구성하는 물은 온갖 영양소, 산소, 이탄산소를 녹여서 각 세포로 운반을 하고요. 필요 없는 것은 녹여서 배출해 준다. 그리고 온갖 물질이 녹아있는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준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물은 단백질과 DNA와 다당류를 녹여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물에 지금 말로만 들으면 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볼게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녹이는 성질. 그러면 두 번째,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 이 책은요, 그냥 제가 제목이 좀 특이해서 제가 사서 본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우리가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수치를 보고 우리가 건강을 갖다가 일단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이분은 수치가 아닌 바로 공초점 현미경 가지고 그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의 형상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생혈액 관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환자들을 케어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한 적혈구 사진 제가 넣어봤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탱글탱글합니다. 근데 변형된 적혈구는 모양이 흐트러져 있죠. 그리고 피 속에 백혈구가 보입니다. 이런 게 백혈구라 하더라고요. 백혈구가 피 혈액 속에 많아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적혈구인데 이게 어떨 때 생기냐? 그중에 제가 오늘 물이잖아요. 이 변형된 적혈구는 놀라운 건 20세 여성의 피고요. 건강한 적혈구는 80세 남성의 피예요. 이 20세 여성은요. 생활 습관이 안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먹고 저녁에 야식 즐기고 운동 안 하고 물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방에서 뒹굴거리는 그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80세 남성은 물 많이 마시고 과일, 야채, 운동하고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피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혈구 연전 현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엉겨 붙어요. 그래서 이 피는요,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상태. 이런 분들은 잦은 두통과 손끝마비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적혈구가 운반하는 것 중에 산소도 있는데 이렇게 엉겨 붙어 있으니까 얘들이 구석구석 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또 있잖아요. 이 연전 현상은 꼭 물을 적게 마시지 않아도 전자파가 나오는 컴퓨터나 뭐 전자레인지 앞 그런 데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연전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꼭 연전 현상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물을 적게 마셨을 때 내 피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물 오늘 많이 안 드신 분들 물 한 잔 갖다 놓고 시작하는 얘기가 이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과 좋은 건강 보조제를 드시게 하고 30분 후에 다시 봤더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도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저기 유리 조각 같은 것들 보이시죠? 저게 요산입니다.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여 요산이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못하면요. 이 요산 결정이요. 혈액 속에도 똑같은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이분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이 떠돌다가 관절이나 아니면 엄지발가락 같은 부위에 갔을 때는 엄청난 심한 통증을 느껴요. 그게 통풍이잖아요. 혹시 주위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 그 통증 옆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남편이 통풍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런 통증이 이렇게 오면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 정말 엄지발가락이 퉁퉁 붓고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혈액이 산성화되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혈액이 차가워지는 환경, 혈장 속의 요산이 결정화되기 쉬운 환경이 된답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 차갑게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는 계절인데 젊은 친구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요즘에 체온이 36.5도가 아닌 체온이 점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는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는 못 느끼지만 내 혈액 속에서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물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피는 92%가 물이고요. 근육도 70%가 물이고, 뼈 20%, 뇌는 85%, 피부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면 30초 안에 혈액으로 1분이면 뇌, 10분이면 피부, 20분이면 신장과 심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혈전 봤잖아요. 30분 이내에 그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근데 지금 마신 물은 28일 후에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이 한 잔 마신 물이 언제 소변으로 나온지를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맥주 마시면 막 우리가 소변을 이제 자주 보러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28일 후에 나온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신장이 안 좋거나 신장을 투석하거나 그리고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을 많이, 그러니까 이식을 하거나 투석하기 전에 평소 때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이제 질문을 해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물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요, 몸에 이제 수분이 없어지게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물을 많이 넣어주지 않았어, 내 몸에. 그러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다시 신장을 통해서 걸러서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면 이 신장이 깨끗한 물을 돌리기보다는 계속 더러운 물을 돌리다 보면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혈관 덩어리니까. 그래서 충분히 물을 넉넉하게 먹어서 이전 28일 전에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일은 주인인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1%가 이제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5% 미열, 10% 근육 경련, 20%는 기관 기능이 정지된다. 이때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데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미리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 몸이요, 참다 못 참아서 내 몸 안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발 물 좀 넣으라고.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항상 학교 갈 때 물을, 우리 이제 이스프링 물을 담아주는데, 안 먹고 가져온 날이 많아요. 너희 목 안 마르니? 그러면 안 마르대요. 그러니까 갈증을 젊을수록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젊을수록 몸에 수분이 70%가 아니라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미리 목을 적시는 정도라도 물을 먹어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내 몸에 자꾸 물을 공급해주는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이 이만큼 중요하고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떤 물이어야 하는지, 저는 미네랄이 있는 물이라고 오늘은 얘기하고 싶어요. 물 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음식물 속의 미네랄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WX에도 보면 10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10가지 미네랄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몸에, 그 미네랄의 중요성이나 책에 보면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인간을 분해를 하면 결국 작은 원소로 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나오는 뼈가루, 그걸 가지고 또 보면 결정제 결국은 미네랄 원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몸속에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식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만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음식에는 칼슘 흡수를 억제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의 칼슘, 칼맥D가 칼슘 흡수를 위해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넣어 같이 해놓은 이유도 그 이유고요.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충분히 마시기만 해도 최소
필요 미네랄의 10에서 30% 정도는 내 몸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속의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을 정화하고 해독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자연수는 음식 맛을 살리고요. pH가 맛을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을 제 개인적인 사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제 체험담이니까 제가 2년 전에 중환자실로 그리고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스핑물을 매일 배달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퀸 홈파티 하러 갔다가 냄비가 아닌 이스프링을 전달하고 온 사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물속 미네랄이 혈액을 정화하고 해독한다고 했죠.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혹시 병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이 병명을 처음으로 제가 마주하게 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횡문근 융해증이 이렇게 나와요. 근육이 괴사되면서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크레아니틴, 이 성분이 근육효소의 혈중 농도가 상승해요. 그러면서 미오글로빈, 소변 검사한 미오글로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경증 상태는요, 그냥 전해진 불균형, 뭐 근육 효소가 심해져서 뭐 조금 몸이 아프다, 몸살 정도인데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증이거든요. 원인은 뭐냐?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냐 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도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 열풍이다 보니까 평소 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서 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좀 몸살 기운처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이틀 휴식을 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사례가 있냐? 한겨울에 우리 전기장판 뜨겁게 해놓고 주무시잖아요. 노인들은 그게 위험하대요. 근육이 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외적인 사례는 약물입니다. 스타틴. 그 심장 쪽에 고지혈증 계열의 약물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 고지혈증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다가 무좀이 생기셔가지고 발라도 낫지가 않으니까 내과에 가서 먹는 무좀약을 처방받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기존에 먹는 약을 체크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무좀약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함을 느끼면서 살이 쑥쑥쑥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요즘 내가 몸이 안 좋나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응급실로 불려 올라가요. 저희 어머니가 김천에 계신데 제가 그래서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병명이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횡문근 융해증인데 온몸에 있는 근육이 녹아서 피 속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투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투석은 바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투석도 하기 위해서는 몸에 관을 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벌써 이미 몸에 스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액으로 오로지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수액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횡문근 융해증이 왔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투석도 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방법은 수액인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물은 마실 수 있거든요. 어른이 물을 마실 수 있으면 물도 맞고 수액도 놓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스부인 물을 3~5통 큰 통에다가 한 10통을 계속 씻잖아요.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계속 갖다 날랐어요. 그래서 오로지 어머니한테 가능한 한 마실 수 있는 물을 많이 마셔달라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물을 먹기 시작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병원에서도 거의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물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소변에서 미오글로빈 수치를 체크를 하는데요. 이 체크가 거의 몇 천까지 올라갔다가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거의 한 달 예상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다행히 투석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을 옮겼을 때 저는 또 뭐 하나 또 어떤 사실을 봤냐면요. 근육의 중요성.
모든 근육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인인데도 아기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는, 팔다리 심지어는 고개를 움직일 조차 없을 정도로 온몸이 그냥 연체동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선 다시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알부민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거는 계속 우리 병원에도 물이 있어요, 사실. 그 물을 먹게 간호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로는 사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물과 단백질, 유산균, 밀크시슬 요 네 가지만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몰래 이제 계속 이제 드시게 하시면서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몇 달을 예상하셨는데 제가 3주 만에 거의 요양병원 이제 그냥 회복할 수 있게 나오면서 제가 우리 이제 물과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행문근 유해증을 마주하면서 근육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물속의 미네랄이 혈액을 정화하고 해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례로 되게 이제 감사했던 시간으로 소비자들 나누면서 또 물 먹는 일들을 계속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 맛을 살리는 미네랄이 물이다. 책에 보면요, 이 얘기가 나요. 원래 알칼리 성분은 식품을 부드럽게 하고 미각을 고르게 녹아들게 한다. 그리고 약알칼리 미네랄 자연수는 만성설사나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고 물속의 미네랄은 열이 일찍 전달되면서 끓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열전도 작용이 있어 조리의 시간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대장금, 혹시 대장금 봤던 세대들 있으시죠? 거기 보면 장금이가 음식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라는 거는 음식 맛도 결정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홈파티를 하러 이제 퀸을 들고 이제 소비자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스프링 물을 이제 제가 따로 또 가지고 가서 밥을 했거든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레시피로만 하는 사람이라 우리 퀸으로 냄비밥을 해서 밥을 딱 선보였는데 그때 오셨던 분이 밥을 먹고는 어떻게 밥이 이렇게 마실 수 있냐고, 쌀도 똑같은 쌀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미각이 예민해서 물맛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와 다르게 퀸을 전달하러 갔다가 이스프링을 정말 냄비밥 하나로 전달했던 그 사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물맛이 다르다는 이유가 이렇게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카페드 다몬의 믹스커피 혹시 우리 정수기물 우리는 늘 이렇게 먹다가 소비자 집에 갈 때 우리 이제 뭐 몇 가지 샘플링해서 가면 같이 커피를 먹게 되잖아요.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죠. 더구나 그 집의 물이 산성수다. 그러면 정말 그리고 저희 집에 왔던 소비자가 믹스커피를 먹고 몇 개 얻어서 자기 집에 갔더니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전 처음에 그게 뭐 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수기들이 전달된 또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미네랄 물은 음식 맛을 살린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성 미네랄이 동물의 생존율도 높인다라는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실험을 해요. 방송에 했던 부분을 이제 책에 나온 걸 제가 캡처했는데요. 병아리를 키우는데 지하수를 주는 이제 병아리와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사육을 했더니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준 병아리들이 99.3% 생존율을 기록했다라는 이제 이 실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이 고양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여동생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정수기 물만 틀면 어디서가 자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물을 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만 틀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먹을 물이 따로 있거든요. 자기 밥그릇 옆에. 근데 물만 틀면 이렇게 와가지고 물 갖고 막 놀아요. 제가 이 고양이를 왜 보여주냐면 저희는 친정에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려동물이 이제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일 때 20년 전이죠. 그때 저희 엄마가 요크차 테리아를 20만 원 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오셔서 20년 전에 2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다가 이제
강아지 다 죽고 그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아메이 제품을 쓰기 전이죠. 그런데 지금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저희 여동생도 길냥이들 이제 2마리 데려다가 키워요. 근데 어떤 차이점을 제가 느꼈냐면 제가 친정에서 개들을 3마리를 다 이렇게 애완견을 키워봤지만 늘 하나같이 피부병도 있었고요. 귀 속에 진드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해요. 근데 뭐 애완용 샴푸를 쓰거나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일체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막 키우거든요. 근데 오로지 걔들이 먹는 게 이스프링 물, 공기청정기 옆에 있고, 그리고 저희 GNH로 모욕을 시키고, 그리고 뭐 한 번씩 유산균. 그리고 여기 보면 조인트 과드 오메가가 있죠. 이 고양이가 젖을 떼기도 전에 이제 왔기 때문에 엄마 젖을 못 먹여서 저희 여동생이 우리 아메이의 파스텔 분유를 1단계를 사가지고 먹이기 시작했어요. 초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분유를 먹고 그다음에 핸드숍으로 또 모욕도 시키고 제니치가 아닌 또 고양이는 이걸로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양이 종이 쓸개골이 잘 탈개가 된대요. 이렇게 골반 쪽에 있는. 그래서 조인트 가드 먹이고요. 그리고 또 염증이 많아요. 이 고양이가 좀 타고나기를. 그래서 눈과 코에 항상 보면 염증처럼 눈곱도 끼고 하는데 오메가3를 먹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성묘가 다 되는 이제 어른 고양이가 다 되어 한 1년 정도 다 돼가요. 너무 건강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털이 잘 안 빠져요. 고양이들 키우는 집 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여동생 집에 고양이 2마리는 아기 때부터 이스프링 물에다가 이 분유를 타서 먹였는데 털이 안 빠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개 같아요, 고양이들이. 그러면서 저는 물속 미네랄이 동물 생존율을 높인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저희 이제 고양이든 동물이든 정말 피부병도 없고요. 귀 속에 찐득이도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제 주위에 분유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요즘에 출산율 저조하니까 정말 제 네트워크에 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와 분유를 전달한 적이 거의 몇 년간 없는 것 같은데 얘가 분유를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유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커도 간식처럼 이 분유를 먹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좀 죽을 때까지 거의 뭐 요즘 100년을 산다 하니까 세대가 길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거를 먹든 좋은 거를 먹든 그 바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식물이나 동물은 정말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식물조차도 그죠? 금붕어도. 그래서 저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요즘 만나보면, 그래, 우리 집 정수기도 미네랄 물이야. 직수 방식이야. 그리고 UV 케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스프링하고 비교해서 뭐 다른 게 없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NSP 인증인데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도 2008년도에 먹는 물에서 항생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가위생재단 NSF에서는 항생제를 걸 수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 기술 인증을 부여한 뒤에 NSF 마크를 달도록 시판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NSF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지일을 비롯한 12개 제조사가 만든 90개 제품이 NSF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이게 2015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조사가 만든 정수기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아메이사에서 만든 정수기가 이 NSF 인증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스프링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압축 활성탄 방식의 정수기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역삼투압이나 중공산업 방식은 요즘에 잘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역삼투압 정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웨이와 청고나이스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 해군이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던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산을 쓰면 우리가 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 혹시 우산 들고 가면서도 우산 안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막 비가 폭풍같이 막 내리 쏟아질 때는 정말 우산을 뚫고 물이 떨어지죠. 그 방식이 역삼투압입니다. 아주 고압의 멤브레인 돌려서 수압을 높게 해서 그 아주 촘촘한 막으로 물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촘촘한 막을 통과 못하는 물은 바깥으로 버려지는 물, 그리고 통과한 물이 이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걸러낸 물인데요. 정말 초순수한 물이에요. 심지어는 그 역삼도 정수기 고발한다 책에 보면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이라고 이제 그 외국에 나는 과학자들이 한국은 어떻게 이 정수기를 팔도록 정부가 허가를 했을까 의문을 할 정도로 역삼도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물 낭비가 엄청납니다. 버려지는 물이 많고 그리고 고압으로 멤브레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정수기를 쓰시는 분의 집에 가서 제가 시약으로 미네랄 산성 우리 테스트하면 미네랄 반응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션 마크가 묻는 거죠. 역삼투압 방식은 미네랄이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시약을 넣었는데 그게 나올까? 여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좀 의문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준공삼합 방식은 사자가 실사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실타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요구르트 먹을 때 이렇게 꼽는 아주 좁은 빨대 있죠. 그 빨대를 확대하면 그 빨대 뭉치예요. 그래서 그 실 사이로 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흡착을 하는데 단점은 있어요. 금방 덜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필터를 갈았을 때와 필터 수명이 다 됐을 때 물의 깨끗한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새 필터일 때는 깨끗한 물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깨끗한 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미네랄은 나옵니다. 하지만 정수가 그렇게 100%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정수기는 이 두 가지 방식인 압축 활성탄이죠. 근데 왜 활성탄인데 압축을 했냐면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역삼투압이나 중공삼합 방식으로 사실 잘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가둬놓는 저수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요즘은 거의 뭐 직수라는 걸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중요한 여름철에 이제 우리는 좋은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결론은 뭐냐, 유해 물질은 거르고 미네랄은 지키는 좋은 물 이스프링을 저는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틀리냐? 우리나라 물속에는요. 지금 이래요.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 나왔을 기사예요. 물속에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2008년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했죠. 한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이 대구 수돗물에 나와서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또 한강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최초 검출, 그죠? 근데 저는 부산에 있잖아요. 낙동강은 마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죠. 마약 성분이 나온다는. 그리고 녹조, 녹조가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녹조가 그냥 뭐 그게 뭐 어때서가 아니라 녹조 안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문제인 거죠.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수 이제 물속으로 상수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했지만 뉴스에 묻히기도 하더라고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든 이런 부분들로 여기 보면 다 이제 빽빽한 곳이 없죠. 막 다 묻혀 있어요. 이렇게 땅을 파서 얘들을 살아있는 애들을 그냥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핏물 그리고 이제 유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 그런 것들이 결국 지하수로 흘러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 지하수들이 사람한테 결국은 온다는 거죠. 동물이 먹고 죽을 수 있는 물이면 결국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축의 단백질이 부패되어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질소 오염 물질, 그리고 사람의 병을 일으키는 이게 더 무섭죠. 미생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이게 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얘들은 바로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설사를 한다거나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생수를 사 먹겠다. 생수도 안전하진 않죠. 생수가 있는 그 원수 근처에 구제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사방 어디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역습해서 물고기 뱃속에든 조개나 이런 해조류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생수조차도. 그리고 요즘에 샤워를 여름에 샤워할 때 그래도 보일러를 켜고 샤워를 했는데 요즘은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요. 보일러 켜지 않아도 수돗물이 딱 적당한 온도이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생수, 마트에 보면 생수 병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뿐만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에서 녹아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근데
예, 저희 이스프링에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다 걸러내는 힘이 있다는 건데요. 아까 압축 카본 필터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33분에 제가 좀 속도를 낼게요. 그 타사 정수기 필터 교체할 때 흔들면요. 조금 그 탄소 알갱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 들려요. 근데 저희 거는 안 나죠. 꽉 압축을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비가 오는 날 학교 운동장에 그 모래 틈 사이로 물길이 생기죠. 그죠? 한번 물길이 생기면 계속 물은 그 물길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탄소 알갱이가 있는 그 필터 속으로 물이 흘러가면요. 물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계속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물길이 생기지 않은 탄소 쪽에는 거의 뭐 물이 그저 정수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압축 카본필터 꽉 압축을 했기 때문에 기공이 많이 생겨서 표면적이 넓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그 필터 자체의 모든 면적을 다 물이 통과해서 유기화학 물질과의 흡착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을 걸러낸다. 여기서 유기, 무기는 탄소가 있냐 없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관한 책을 보면요. 미네랄에는 탄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숯은 탄소가 있죠. 그래서 탄소가 있는 걸 흡착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해로운 성분을 걸러내고 미네랄은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가지 NSF 인증을 합니다. 맛이나 냄새, 심미적인 요인 감자 42번, 그리고 401, 아까 얘기했던 의약품이나 신종 오염물질 다 걸러내고요. 그리고 53번,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시스틴, 과부라 화합물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UV 살균 댐프하는 바이러스까지 저희가 55B로 비활성화 상태 걸러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기사가 뜨면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전하기 전에 제가 정수기를 전달해서 이미 우리 정수기를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 이 기사를 보내요. 안심하셔도 된다고. 당신이 먹고 있는 물에는 마이크로시스틴도 걸러내고 항생제도 걸러낸다라고 이미 그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해 됐을 때 필터를 교체할 때 그런 잡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UV 램프와 이커플드 테크놀로지인데요. 99점 비활성화예요. 이게 비활성화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비활성화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름에 물을 끓여서 보리차 물을 끓여 놓으면 어때요? 빨리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빨리 상해버리기 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끓이면요. 물속에 있는 그런 균들이 죽어서 사체가 돼버린 거죠. 그 사체로 인해서 빨리 익잖아요. 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저희 물은요, 비활성화, 세균을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을 죽이지 않고 비활성화한 얘기는 살아있는 있는데 번식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뭔가 2차 부패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물에 담아가지고 보리차 물이든 이렇게 우려낸 물을 보내면요 쉬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정수기를 소비자일 때 처음 산 이유가 둘째를 낳아서 이제 모유를 끊고 분유를 해야 되는데 매번 물을 끓이는 게 너무 그래서 이 물을 그대로 타가지고 먹여도 배앓이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한테 한번 그렇게 타는 정말 배앓이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UV 램프로 살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끓이지 않고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루이비스토나 그런 차 종류를 끓이지 않고 우리 물에다가 그냥 담궈 놓거든요. 그냥 실온 상태. 그러면 아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요 녹여낸다고 했죠. 그래서 차들이 정말 맛있는 맛으로 우려놔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커플 테크놀로지 무선으로 이제 하죠. 저희 여동생 집이 오래된 좀 아파트인데 얼마 전에 식기세척기 설치하려고 했다가 기사님이 못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옛날 집들은 전기 배선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물이 돌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나 오래된 집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 가능은 한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정수기는 항상 물이 들어있는 공간인데 그런 감전의 위험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면서 또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65일 코드가 좀 이제 속도를 낼게요. 항상 상주합니다.
식구가 많든 적든 물을 많이 쓰든 적든 코디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날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만나면 우리 집 정수기 필터 교체는 또 딜레이 되죠. 하지만 저희 정수기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프링을 5년을 사용하면요. 이 금액이 나와요. 지금 25만 8천 원 정수기 필터 값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죠. 그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5년이면 이 금액을 쓰게 됩니다. 여기는 전기세나 수도세 뺀 금액이고요. 그러면 생수 1리터 한 병당 83원이라는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인지 그죠? 계산이 나오죠. 왜 이 부분을 넣었냐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고객들하고는 항상 또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이냐. 처음에 초기 구매 비용보다는 그 제품을 쓰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야 되고 또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그래서 저희 이 제품 중에 퀸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은 이스프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상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네요.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이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요. 내일 나가서 많은 분들과 이 내용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수시로 물을 먹게 됐는데, 제가 아까 황정원 리더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물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요즘에 찬 걸 많이 먹느라고 XX나 다른 걸로다가 대처해서 먹다 보니까 안 먹었